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들로부터 두루두루 존경받고 삶의 모범이 되는 원로가 드물다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나라가 분열됐을 때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도록 돕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원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런 역할을 해내는 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회 어른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이쪽 저쪽 모두 다 아우를 균형 감각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이죠. 22대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지역구를 3곳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전직 대통령이 이처럼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누굴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자택을 찾는 정치인은 만나주긴 했어도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곳을 직접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전직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고 비판할 게 있어도 점잖게 에둘러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본인이 앞장서서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쏟아내며 편을 가르고 진영 대결을 부추긴 것입니다. 국민적 영향력이 큰 직전 대통령의 이런 말은 비단 현 정부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지자들 간, 유권자들 간의 적대의식을 키웠다는 점에서 국민으로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전직 국가 원수라면 본인의 행보로 인한 국론 분열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 정부를 비판을 해도 정제된 말로 해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나라의 애정어린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품격 있는 원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국가 예산으로 예우받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특정 정파의 수장같이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임 5년간 국민을 살인적인 집값 폭등에 신음하고 신음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허구 속에서 통계 조작을 일삼는 게 바로 문정부였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었고 굴종적인 대북 대중 정책으로 북한의 핵 전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노동개혁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를 나 몰라라 팽개친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 경정 예산을 무려 10번이나 편성해서 나라 빚이 무려 400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습니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탈원전을 한다며 어설프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다 국가 경쟁력은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를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대책이 잘못되었다고 정책을 비난하는 김동수 경제부동산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다가 많은 불이익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패의 정부였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현 정부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인가요? 5년 내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는 치명적입니다.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사람들 1000여 명 이상을 조사하고 200명 넘게 구속하는 최대의 보복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총체적 정책 실패의 당사자가 무렴치하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가장 슬프고 비통함을 느끼는 것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등 식자층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감과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번 계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국민들이 좌절감과 허탈감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